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갈등으로 인한 양주시의회 파행 사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2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첫 의제인 의장 선출권은 의결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는 회의 강행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등을 의결하기 위한 양주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의원 8명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지만 본회의는 1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권을 뺀 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동을 건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은 정당한 요구권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 문구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후반기 의장 후보였던 최수연 의원은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민주당 의장 후보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답도 없이 강행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의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고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국민의힘 당 대표위원에게 저는 사퇴를 하겠다. 요구대로. 그리고 사퇴를 할 테니 그러면은 민주당의 의장을 줘라. 그리고 정례회를 바른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을 주지 않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 예산을 먼저 처리한 뒤 의장 선출을 논의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길 급한 게 어떤 거예요? 추경이지. 추경부터 해야지. 하고 나면 바로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30분 뒤 다시 열린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민주당 정의태 의원 1명 등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 의원이 과반이 되면서 의결 정족수는 채워졌습니다. 이날 심의 예정인 안건은 2차 추경 예산안 등 57건.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형 장사시설 관련 추경 예산 심의가 시작되자 다시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소통하지 않는 반쪽짜리 의회 모습에 실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작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의장을 못 들어 뽑아요. 계속 그냥 급한 것만 하면 되지. 급한 불만 끈다고 해서 이제 개선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아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빨리 8분이 좀 합의를 빨리 하셔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는 19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될 정례회. 여야 간 싸움을 멈추고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될지 시민들의 매서운 눈이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 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은 2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는 국가 물류단지로 계획돼 있고 의정부시의 계획 변경 요청을 행안부는 불승인했다며 현실적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는 시작부터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지 내 일부 건축물을 남겨두고 오염 정화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정화 작업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부 건축물을 살리는 디자인 클러스터 역시 불가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의 국가발전 종합계획 변경의 불투명성, 환경 정화 작업 중 잔존 건축물을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 부서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의 문제점, CRC 도시 디자인 복합단지 개발 계획은 결국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입주 30년이 넘은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등이 이달 안에 추가 발표되는데 부천 중동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부천 중동에서는 2개 구역이 선도지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달마을 3,500여 세대, 은하마을 2,300여 세대 등 전체 5,900여 세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게 선도지구 선정을 반기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착공은 오는 2027년,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도 문의가 늘었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니면 투자 관련해서 문의도 왔었고요. 기대감이 있긴 하는데 한편으로 기대감과 동시에 근데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런 게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그 문의는 하는 것 같은데 선도지구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지역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초 부천 중동에서는 임대단지를 제외한 통합 재건축 대상지 16곳 가운데 75%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응모할 때부터 대충의 순위를 거의 짐작하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금강마을이 탈락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구역은 추가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순차 정비가 진행됩니다. 결국 단지별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단지가 어쨌든 선도지구 바로 다음 뒤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각자 먼저 준비해온 단지들부터 구역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좀 이제 뭉치는 동력보다는 각자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 발표 이후 닷새, 부천시에도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정되지 못한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질의가 많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선도지구에 들지 못한 구역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 많게는 4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진 경기도에서는 휴일임에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시설 피해는 총 7,464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폭설 피해 규모는 아직 시군에서 집계 중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 남부 시군 지자체들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6개 시군에서 총 475세대 876명이 대피했는데 이들 대부분 주거용 비닐하우스 붕괴에 따라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706명은 귀가했지만 105세대 181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지역 출생아 수가 1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출생아 증가율은 0.7%입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67명에서 올해 3분기 0.8명으로 늘어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인천의 혼인 건수 역시 1월에서 9월 총 9,661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인천형 저출생 대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과 하루 임대료 1,000원의 1,000원주택 공급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5일과 6일 각각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도 인천지하철은 정상 운행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 구간에서 열차 운행 감축이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경인선과 수인선을 경유하는 노선 운행을 3회씩 늘리고 주요 혼잡 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다른 노선 운행도 늘릴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1회에서 2회 늘리고 장기 파업 시 예비 차량 165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4,713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 2억 2,086만 원보다 1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전세 보증금은 지난 2021년 2억 1,602만 원에서 2022년 2억 2,497만 원, 2023년 2억 2,086만 원으로 소폭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다방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월세 보증금도 5,75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해마다 400만 원 안팎이었던 오름폭이 올해 들어 1,700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방은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 지원을 위해 2일부터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용도 변경 등 지자체별 생수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합법 사용을 위한 각종 안내와 컨설팅을 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용도 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생수 개별 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840건 거래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 8월 7,609건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발생한 악성 미분양 가구가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3,260가구로 이 중 사용검사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47%인 1,54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555가구가 발생한 것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146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96가구, 연수구가 145가구, 중구 45가구, 강화군 4가구 등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 관계자 간담회와 주민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설명회인데요.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연계된 발전 계획으로 기반시설 구축, 규제 해소 등을 담고 있는데요. 경기 서부 동부 SOC 대개발은 공공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민간이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